일보 실온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요새 굉장히 핫하죠. 오늘 아침에만 해도 보니까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에서 이걸 다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세 개를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좀 짜임새가 있는 글 같아가지고 골랐습니다.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봐야 돼요.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외계인들만 간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니까 당연히 의사들 입장에 아무래도 약간이라도 좀 더 가 계시겠죠. 근데 나름 좀 설득력 있게 썼어요. 실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신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차피 정원 확대는 지금 기류가 의사협회에서도 이거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기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들다. 더 버티면 욕만 엄청 먹겠죠.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또 되게 센 분이에요. 세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깨갱하고 지금 약간 의사협회에서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은 좋다, 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자, 이제 이런 입장의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왜 짜임새가 좋냐면요, 아주 딱딱딱 떨어지게 단락단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뭐 도입부 시작을 했습니다. 떠들썩하죠. 자,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통계가 지금 혼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분석이 두 가지가 지금 나눠 있죠. 2030년이면 부족하다, 2047년에는 뭐 평균을 추월한다, 이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구 1인당 의사 수로 계산하면 어차피 인구는 지금 급격하게 가파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의사 수 결국에 보면은 멀리 보면은 이게 모자란 거 아니다, 이제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분은 하지만 대신에 그렇지만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단락에서 그렇지만 두 번 등장해요. 아무튼 첫 번째 그렇지만, 자 어쨌건 간에 분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 영상의학과 의사, 참고로요 의사들 중에서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인기가 없는 의사랄까, 그 흉부외과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상의학과 교수, 영상의학과 의사, 그리고 그다음에 마취과 의사예요. 왜일까요? 단독 기억을 못해요. 영상의학과 의사하고 마취과 전문의는요 단독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기 없어요. 어. 자, 그래서 큰 병원에서도 지금 이제 영상학과 교수 이제 의하는 이제 그 판도 가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뭐 MRI 같은 거나 뭐 CT 같은 거. 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장내과 의사 보고 투석실을 폐쇄하고,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이거 정말 신장병 앓고 계신 분들은 이 투석이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자 당장 의사 구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숫자보다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의사들의 입장인 거예요. 의사들의 입장.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필수 의료 부분하고 지역 의료 부분을 갖다가 이 다음 단락에부터 얘기를 합니다. 단락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목적,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 그 전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그래서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필수 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바람, 그리고 지역 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바람, 두 가지를 다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쉽게 얘기하자면 뭐 흉부외과, 이제 보통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인공인 경우는 없죠. 드라마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흉부외과, 이제 뭐 심장 수술하고 폐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필수 의료 부분하고 지역 의료 부분이 다 기피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센티브 확실하게 달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오늘 다른 칼럼에서는 조선일보인가였던 것 같아요. 의료 수가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료 수가 얘기가 뭐냐면 쉽게 해가지고 의사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인데, 이제 그 흉부외과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수술일수록 쉽게 얘기해서 의사들이 좀 돈을 더 가져가게 해달라는, 조선일보 칼럼인가 어디 칼럼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흉부외과 의사를 갖다가 연봉 한 10억 원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의사들이 글로 가지. 안 그러면은 똑같은 돈 받고 다들 성형외과 가려고 그러죠. 피부과 가려고 그러고 정신과 가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달라 이거죠. 자, 정교한 정책이 동반돼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친절해요 이 글은. 자, 먼저 지역 의료를 먼저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 나오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지방대 의대 나와도 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유는 뭘까요? 자녀 교육 때문이죠. 왜냐면 뭐 의사 정도 할 정도 되면 아이들 학원비는 걱정 안 하죠. 그럼 다 대치동하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자기 자식들 의사 만들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좋거든. 자, 그래서 뭐 어디 분석에 따르면은 이게 나왔죠. 그래도,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 지역 의대를 졸업한 지방 의사들이 그래도 수도권 출신보다는 그래도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그냥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기왕 정원을 늘릴 거면은 지방 국립의대하고 비수도권 사립의대, 그리고 뭐 국립이건 사립이건 간에 지방 의대들에다가 정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버리자. 이건 좀 약간 함정인 것 같아요. 대신에 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면요 솔직히 커트라인 낮아요. 그죠? 아니 뭐 성적 자신 있는 애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의대 가려고 그러지 누가 지방대 의대 가려고 합니까? 같은 성적이면.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인재 전형 커트라인이 낮아요. 자, 이 경우에
쉽게 들어왔으니까 니네 쉽게 의사 자격증 딴 대신에 너네 지역에 의무적으로 머물러 있어 하고 이제 의무화 시켜버리는 거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게 일정 기간 최소 일정 기간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역 의료 얘기를 했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제가 말씀드렸죠. 의정부 저기 가면요, 저기 노경동에 가면은 그 독조타운 앞에 의고 앞에 보면은 소아과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직원들 다 만나요. 주말에 가면 한 2명 꼭 만납니다. 거기밖에 없거든요, 병원이. 거기 가면요, 번호표 이렇게 뽑는데 한 200까지 가요, 진짜로 숫자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필수 인력 부족 문제는 자, 해결은 더 어렵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자, 이유가 뭐냐면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일단 높은 업무 강도. 진짜로 10시간 뭐 12시간짜리 대수술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뭐 그냥 지쳐 쓰러진답니다. 업무 강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많이 받아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 물음표인데 진로 결과에 대한 과도한 민영사 책임? 별로 아직까지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나도요, 입증은 전부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 아직까지 우리 그 손해배상의 어떤 법 체계상.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수술실 CCTV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쨌건 민영사 책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자, 비급여 분야 의사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의사예요. 비급여.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하는데 그거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 안 되는 게 비급여거든요. 비급여 분야 의사가 선호하는 비급여니까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돈 더 잘 버는 쉬운 업종이라고. 아무튼 성형외과 쉽게 얘기하자면 성형외과나 뭐 피부 비주외과나 이런 부분이겠죠. 임금 격차 등 복합적 원인의 결과다. 자, 의사 수를 대폭 늘리면 그냥 늘리기만 하면 낙수 효과가 뭐죠?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물의 효과라는 거죠. 어차피 수 확 늘리면 그 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으니까 자연히 필수 인력도 늘어날 것이다. 근데 상식적으로도 그러지 않겠죠. 뒤에 나오죠. 그러나 자,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 의료제도의 특성을 보면 이건 조금 저도 솔직히 100% 이해는 못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자, 의사가 공급이 되면 또 그만큼의 수요가 따라 붙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이 정확한 뭐 이런 거 정확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자, 뒤에 말이 나오죠. 낙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 돈 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경쟁이 심해가지고 밀려가지고 억지로 메스를 잡은 의사한테 심장 수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못해 응급실 지킨 의사한테 맡길 수 없겠다는 거죠. 자, 뒤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필수 의료 인력 기피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무 기피부서 가산점 조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경무 기피부서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민원부서. 그러면 거기서 고생한 대신에 승진 빨리 시켜달라 이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해서 존경과 보상, 결국은 보상이에요. 보상. 돈 더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어느 신문인가는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10억을 달라, 20억을 달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가니까. 삶의 질에서 뭐 법적 보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단락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갖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를 했죠. 뭐 이런 단체들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좀 이 글이 좀 좋은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원격 의료 뭐 이런 거 AI 발전에 따른 의료 현장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고려 가지고 5년마다 정원 재조정하자. 이것도 좀 나름 설득력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1000명 늘리는 대신에 추이를 보면서 차츰차츰 늘리자 그런 얘기를 갖다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갖다가 정리를 한 거죠. 되풀이해서 자, 외과 의사 삶이 편하기는 어렵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게 소아청소년과 돈이 진짜 안 된대요 진짜로. 왜냐 소아청소년과에 오면요 다들 뭐 거기서 뭐 돈 들어간 수술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청진기 대고 약 주고 주사 놓는 게 대부분이니까 소아청소년과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들이 폐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길은 길지만 의대 정원 확대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부분의 기피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라는 의사협회의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 거 바로 볼게요. 경향신문의 경제직필 국민은 계속 이 글은 뭐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그 나물이 그 밥이고 경향답게 대통령을 까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대리 이론을 갖다가 한번 이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골라서 원래 이거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요즘은 대의 대신할 대자에 뜻의자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갖다가 대신해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갖다 펼치는 게 이제 선출직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잖아요. 자, 주인 대리 이론이 정치에서 보면은 이제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반대죠. 직접 민주주의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니들이 대신 일하게 만드는 거. 자, 이 주인 대리인 이론 하면은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도덕적 해입니다. 주인 대리인.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은행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가끔 종종 나오죠.
어느 직원이 경리 직원이 갖다 몇십억 해먹고 튀었다가 잡히고 막 이런 거. 이게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이론의 어떤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대리인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못하니까.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거면 지가 일하고 말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첫 단락에서 주인 대리인을 친절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이 김에 좀 한번 좀 이 용어 자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면요, 네 번째 줄 보면은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온전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좀 더 적절한 표현으로 치자면 제대로 뭐 아니면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서 뭐 정확한 표현은 좀 떠오르지 않는데요. 아무튼 제대로 위임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리인이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인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피곤해진다. 제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경영답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나부터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별로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 글의 구조가 정말 전형적인 논설문의 구조.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둘째, 셋째 딱 아주 표준적인 형태. 이제 이런 글이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거겠죠. 첫째, 일단은 첫 번째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아니올시다라는 게 이제 이 한양대 교수 이분의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뭐 이거는 정말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설 칼럼에서 비판을 한 게 이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에요. 검사만.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능력이 뭐 없다고는 못하겠지만은 이전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나 비판 많이 나옵니다. 좀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까는 거래요. 대차게 깝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는 게 전부였다. 좀 너무 신랄하게 비판했죠. 경제에 대한 능력도 비관적이다. 뭐 그렇죠. 경제는 점점 더 어렵고 지금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경기를 생각하면은 금리 내려야 돼요. 경기 생각하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되니까. 돈을 풀어야지 기업이 투자도 하고 더 고용도 많이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면 아무래도 소비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경기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물가 지금 뭐 부동산 이거 생각을 하면 또 금리를 갖다가 내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뭐 양자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그런 문제에 처했죠. 뭐 중간에 약간 글이 이렇게 매끄러운 글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라는 건 그렇죠. 너 죽고 나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표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많이 중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정치는 예술이다.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정치가 바로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 정책이란 것도 경제 정책이 결국은 정치잖아요. 경제에 관한 정책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나가서 뭐 이러고만 있고 뭐 지금 한전 전기료 문제로 지금 정부 안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고 뭐 윤 대통령 국가 운영과 기업 운영도 구분 못하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근데 너 아니야 이런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용인술 좋은 사람들 갖다가 좋은 인재들 뽑아서 쓰면 된다. 이게 대표적인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비교를 해보자면 영원한 라이벌이 김영삼과 김대중이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제 필생의 라이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둘 다 대통령 하시죠. YS하고 DJ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래요. DJ는요 본인이 똑똑해요. DJ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사실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책망일도 나오신 분이에요. 진짜 엄청난 독서가고 영어를 갖다 혼자 터득하고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DJ는 약간 자기가 다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근데 YS는 그렇진 않아요. YS도 물론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YS는 대신에 그러니까 YS가 이런 얘기를 직접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건 갖다 쓰면 되지. 그 전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도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요. 평생 군의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전두환 대통령도 물가 잡은 건 확실하잖아요. 물가 확실하게 잡고 경제 많이 성장시켰어요.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유능한 경제 관료를 잘 꼽아왔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슈퍼맨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뽑아 쓰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러지도 않더라. 어떻게 골라 참 일부러 고르기도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청구도 안 쳤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중간 세 번째 나오죠. 대통령 능력이 좀 부족해도 참모 장관이 보완해 주면 국민은 피곤하지 않다. 그런데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참모가 없는 데다가 대통령은 뒤에 나오지만은 싫은 소리는 또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건 이제 길게는 서술을 하고 딱 한 줄로 서술했는데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가지고 각 부처 장관의 각자 도생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업무라는 게 서로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해야 되고 서로 좀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에서 한국은행하고 지금 뭐 여기 어디 나죠? 지금 전기료 인상 때문에 지금 통상부하고 한전하고 엇박자 나고 이런 게 뭐냐면은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각자 도생. 뒤에 칼럼에서 또 각자 도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장관은 어차피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니까 정치인이니까 영끌에서 정책을 던지겠지만 관료들은 이제 복지부동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정권 바뀌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통계청 지금 통계 조작 때문에 털리고 있죠. 원전 때문에 뭐 저기 그쪽 다 털리고 있죠. 공무원들이 갔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숙청을 당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표현 나왔습니다. 교도소 담장을 걷는 거. 자, 교도소 내부 운동장을 걷는 거 아니에요. 담장이 뭐죠? 교도소하고 외부하고 그 사이 그 담장 위를 걷는다.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른다. 그 표현을 갖다가 담장 위를 걷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슬아슬이죠.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운동장을 걷는 게 아니라 담장을 걷는 거니까요. 그렇죠? 관료들 입장에서는 예, 정권 바뀌면 또 감사당해서 털리고 잘못하면 수사받고 재수 없으면 또 감옥 가고 이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 자, 세 번째.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차례 나오고 있죠. 자, 뭘 해도 맹목적 신뢰를 보이는 태극기 부대들 콘크리트 지지 한 30%죠. 나머지 국민이 신뢰하고 있을까? 통계로 보면 여론조사 보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 대리인 관계가 다시 나옵니다.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요 대리인이 쉽게 얘기해서 종업원이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업장에 CCTV 그래 설치하는 거예요. 주인이 24시간 감시 못하니까 보는 거죠. 예. 주인 대리인 관계를 볼 때 대리인인 대통령이 어쨌건 주인은 국민이에요. 대통령은 단지 주인인 국민이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행랑 유명한 분입니다. 김행하고 주랭랑 합쳐가지고 김행랑이에요. 결국 보궐선거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깨지고 나서 스스로 그냥 물러났습니다. 주랭랑 친 김행랑. 김행랑 같은 인사는 어떻게 된 건가? 뭐 어쨌건 소통을 끊은 지 오래고 뭐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쉼표 하나를 갖다 넣어주면은 글이 더 매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 윤 대통령은 이념 전사와 신룡을 넘나들며 컴마 해주면은 글을 끊어 읽으면서 이해가 바로 왔겠죠. 왜냐하면 저 이 문장 읽을 때 뭐지 하고 다시 봤거든요. 다시 가서 문장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문장은요 뭔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접속어가 빠져 있거나 쉼표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이 글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 나왔고 첫째, 둘째, 셋째 구조를 보기 위해서 골랐는데 약간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글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거래요. 중간중간에 글의 주제 중심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멘트들 좀 들어가 있고 전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어쨌건 괜히 뭐 주가주 중계 얘기를 갖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이런 얘기. 자, 기대 조정을 쉽게 얘기해서 희망 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상저하고 말 만들었어요.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거죠. 희망 고문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근데 한은 총재가 이게요 정부보다 한은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에요. 물론 한국은행도 뭐 넓게 보자면 대통령의 뭐랄까 뭐 지시랄까 이런 걸 받겠지만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완전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은을 더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하고 싶으시다. 한국은행을 더 믿으시면 돼요. 한국은행은요 국민들 듣기 좋은 얘기 안 해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희망 고문 안 하는 편입니다. 정부의 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은요 어쨌건 대통령 눈치 보고 지지율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쁜 정보는 숨기고 좋은 정보만 얘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한은은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천재들이 가는 직장 중에 하나 한국은행이에요. 선망하는 직장이고 뭐 입사시험 문제 난이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운 게 뭐 행정고시 처리가 그래. 한국은행 입사시험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1%대 금리는 기대도 하지 말라 꿈깨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단락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결국은 대리인이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 처방은 뭘까요? 24시간 감시 못해. 그러면은 어쨌건 구조 자체를 견제 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견제 균형의 구조가 선거, 국회, 사법부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삼권 분립, 선거. 그리고 외부에서는 언론과 시민사회,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 섬뜩합니다. 대리인이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사고 치면은 주인은 가만 안 둔다 그 소리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경고장은 이미 날렸다. 여담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인가 차이가 났죠. 그래서 우리 저기 이준석 그분은 쪽집게로 또 이번에 한번 18% 거의 맞췄죠. 이 17%를 보고 진짜로 용산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당장 뭐 대통령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